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강의할 저는 성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손덕훈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2023학년도에도 면접고사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1, 2, 3학년이 모두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하지 못해서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이 면접고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총 6개의 작은 테마를 가지고 면접고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우리 울산 지역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면접고사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잘해서 좋은 입시 결과를 얻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고사의 이해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고사는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지원 동기, 그리고 전공 적합성, 창의적 사고, 융합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고사입니다. 특히 면접고사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직접 대면해서 학생의 우수성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면접고사를 통해서 내신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전형 인문계열을 합격자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자율전공학부의 경우 19명을 모집하는데 10명이 그 순위가 바뀐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 합격자 중에서 46위까지가 19명 선발하는데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52%, 2명 중에 1명 정도가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보일 수 있고, 미디어 학과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26명을 선발하는 전형에서 66번까지가 1단계 최초 합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명 중에 1명이 역시 한 50% 정도가 면접으로 인해서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최상층 학생들이 지원을 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은 그 변동 비율이 조금은 줄어드는 편인데 약 한 40% 정도, 38.9%가 전년도에 면접으로 인해서 등수가 바뀐 경우입니다. 그래서 54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 최초 합격이 180등 한 학생이 최초에 합격할 정도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 간호학과 자연계의 경우 11명을 선발하는 전년도 전형에서 7명이 면접에 인해서 등수가 바뀌게 되었고, 화학공학과의 경우에도 8명 정도가 전년도에 바뀌어서 약 한 47.1% 정도가 면접으로 그 등수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 동국대 두드림 전형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학과의 사례를 보게 되면 모집인은 11명에서 1단계 3배수를 뽑아서 총 33명 중에서 26등 했던 학생이 9등으로 최초 합격을 했고, 32등을 했던 학생이 면접을 통해서 13등까지 끌어올려서 1차 충원 합격한 사례입니다. 경희대 레오르네상스와 동국대 두드림 전형에서만 보더라도 면접 전형으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경우에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울산 지역 수험생들은 면접에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좀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2022학년도 울산 지역에 총 1반계 고등학교가 특목고, 현대청운고와 그다음에 과학고를 제외하면 약 한 43개 정도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스터고나 특성고를 제외하게 되면 총 한 43개 정도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41개 고등학교를 면접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을 분석해
봤을 경우에 우리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중에서 1단계에 합격한 학생이 109명이고 면접에서 상당수가 한 40명 정도 넘게 떨어져서 총 70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 실시 후에 최종 합격률도 64.22%로 교육대학은 그래도 좀 높은 편에 해당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국민대의 경우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도 64명이 울산 지역에서 지원을 해서 1단계 30명이 1단계를 통과해서 최종 18명이 최종 합격을 충원 합격까지 합쳐서 총 1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중앙대의 경우, 중앙대 다빈치 인재의 전형의 경우 전년도에 97명이 지원을 해서 1단계 합격한 학생이 34명 중에서 최종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16명 정도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의 경우 1단계를 통과했더라도 2명 중에 1명 정도만 합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앙대나 경희대의 경우가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서 울산 지역 학생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세대의 경우와 서울대의 경우에도 연세대 활동우수형 전형의 경우에는 총 26명이 지원을 해서 1단계에 12명이 합격해서 최종 5명이 합격해서 약 한 41% 정도가 합격률을 보였었고요. 고려대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뿐만 아니라 학업 우수형에 총 137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17명만 합격해서 합격률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국대의 경우 KU 자기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울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건국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209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22명만이 합격을 해서 한 37% 정도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건국대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주로 2등급에서 3등급대 초반 학생들이 대부분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 점수 차는 내신의 차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면접에서 상당히 많은 탈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따라서 올해 건국대라든가 중앙대 이런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면접에 전년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산 지역의 경우 울산대가 수능 이후에 50% 면접 반영 비율을 높은 반영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울산대의 인문계의 경우에는 울산 지역의 500 학생부 종합 전형만으로 539명이 지원을 해서 1단계는 거의 대부분이 통과를 했었습니다. 거의 한 100명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다 합격을 했는데 최종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한 인원은 316명으로 면접으로 인해서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또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울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면접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전혀 준비 없이 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834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1단계의 경우에는 약 한 170명, 한 270명 정도가 탈락을 하고 최종 합격자는 391명으로 거의 한 67% 정도만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인문계보다는 합격률이 자연계가 더 많이 낮아지는 것은 아마도 자연계의 지원자들이 더 많고 성적도 좀 우수한 애들이 더 많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는 교대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대라든가 제주대학, 그다음에 이화여대 모든 전국의 초등교육과만 지원을 한 학생이 울산 지역 전체에서 21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합격한 경우는 한 절반 정도인 113명이 최종 1단계를 통과했고 최종 합격한 인원은 73%로 그래도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는 합격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초등교육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5등급에서 대부분 1.2.3등급
이내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1단계나 최종 합격을 한다고 봤을 때 면접 비중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면접 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동국대 두드림전형, 서울과학기술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든가 숙명여대 숙명인재2 전형, 그리고 울산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과 대부분의 지방에 면접을 실시하는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이 학생부 또는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 기반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대부분의 이제 교육대학이라든가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제시문을 가지고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을 한다고 한다면, 인문계의 경우에는 연대, 고대, 서울대 그리고 경희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제시문, 우리가 흔히 국어에서 말하는 비문학의 제시문을 주고 가나, 다라, 마 주로 4개 내지 5개의 단락의 제시문을 주고 그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는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교대, 그리고 서울대, 그다음에 포스텍이라든가 유니스트 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전년도 제시문 기반의 어떤 문항을 많이 보고 끝없는 연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에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 짧은 시간 속에서 인문계의 경우 제시문 분석이 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하지 못하고 면접 고사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시문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배들이 그런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로 의예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중민의 면접입니다. 흔히 MMI 면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의예과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중민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이 서울대,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제대, 동아대, 계명대, 건양대, 고신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중민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민의 면접은 고사장이 한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5개에서 7개 사이의 면접실을 두고 각각 문제 상황 해결 능력을 묻는 것으로, 많게는 한 고사장에서 10분, 적게는 한 2분 정도 고사장을 이동하면서 5개 내지 7개의 고사장에서 각각 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유형이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알아야 할 것은, 서류 기반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실제로 이 활동을 했는지, 책은 실제로 읽었는지, 봉사활동을 실제로 했는지를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기소개서에서 활동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거기에 기록된 개념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점, 알게 되었던 점, 그리고 지식을 확장시켜 나갔던 점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기반 면접은 단순하게 그냥 활동의 어떤 설명보다는 참가하게 됐던 계기나 동기, 그다음에 거기서 맡았던 역할, 그리고 주요하게 활동했던 활동들,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라든가 깨달은 점, 그리고 그 지식을 다른 과목에 확장시켜서 활동한 이런 자세들, 이런 활동들을 좀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자기의 소개를 해봐라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30초에서 1분 정도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을 준비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원 동기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원 동기,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학업 계획,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구체적인 진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등을 모두 좀 철저하게 준비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의 경우 제시문 기반 면접을 제외하고 서류 기반의 면접에서는 대부분 지원 동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의 대학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학생이 이 대학에, 이 학과에 오고 싶은 열정이 얼마나 큰가를 좀 확인하기에 가장 적절한 문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그다음에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좀 철저하게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할 때는 대학별로, 학과별로 요즘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대부분 대학별, 학과별 인재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전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대학 인재상을 파악한 후에 그 인재상에 다소 부각하는 맞춤형 면접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은 대부분 대학교 관계자분들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년도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 경희대를 지원했던 학생들의 선배들의 경우를 물어보게 되면 제시문을 분석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라든가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떤 좀 연습을 하게 된다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다는 또 선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출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나 과탐에 나오는 어떤 교과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빠르게 독해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원 대학의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년도의 제시문에 대해서, 기출됐던 제시문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놓고 모범 답안을 제시해 놓은 대학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기반의 문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문제를 전년도뿐만 아니라 한 3년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유형을 분석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좀 반복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계의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을 독해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 과정을 대부분 생략하고 그 정답만 맞추면 모두 맞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 논술고사의 경우 논술을 보는 대학의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 아주 개념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방법,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수학 논술, 수리 논술 문제를 조금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제시문 기반을 풀이해 나가는 과정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시문 기반 면접은 말하는 구술이기 때문에, 논술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근거를 조리 있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중민의 면접은 의학 계열에서 주로 실시하는 전형으로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의사가 바른 문제 해결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수험생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서 인성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빠른 판단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중민의 면접도 각 대학별로 기출 문제가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수험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 속에서 문제 해결력과 그다음에 순발력, 그다음에 인성, 자질, 그다음 의사로서의 어떤 자질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답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면접평가의 대학별 반영 비율입니다. 이 면접평가의 대학별 반영 비율은 최종 입시 전형안을 참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대학에서 최종 입시 전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 강의에서 반영 비율이 30%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최종 입시 전형안을 꼭 확인하고 반영 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접고사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가천대 지역 균형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반영 비율이 50%나 되고요. 그다음에 연세대의 경우에도 교과 전형이 연세대 추천형과 동국대 경주 캠퍼스라고 하지 않고 미래 와이즈 캠퍼스라고 하죠. 그래서 와이즈 캠퍼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4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50%, 40%를 반영하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고, 가장 대학에서 많이 반영 비율을 잡고 있는 게 30%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30% 정도를 면접 반영 비율로 잡고 있고, 이 외에도 주로 20%나 10% 인성 정도, 의예과의 경우에는 간단한 인성 정도를 보는 10%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면접고사 일정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할 때도 강의 자료하고 실제 면접 대학에서 발표하는 면접고사 일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고, 면접고사가 유사한 대학들, 자기의 수준이 비슷한 대학에 같은 날 보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원서를 지원할 때 이 두 개를 합격했을 경우에 어디를 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고사가 같은 날인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면접고사 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단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교대가 2배수에서 3배수 정도를 단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고, 주로 11월 25일, 올해 11월 25일 금요일 날에 주로 청주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경윤교대, 그다음에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같은 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를 합격하게 되면 이 대학들을 갈 때는 모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다음 날인 11월 26일에도 보면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전주교대가 같은 날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광주교대와 진주교대의 경우에도 11월 27일 날에 같이 면접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인재가 아닌 일반 전형의 경우 부산교대와 진주교대가 면접 일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많이 합격자를 배출하는 전형이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그리고 진주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부산교대와 진주교대는 한 개씩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주교대와 부산교대는 11월 26일 날 동일하게 면접을 실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두 곳을 넣고 최종
어떤 경쟁률이라든가 면접의 유형을 보고 진주교대냐 부산교대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을 할 때 진주교대와 부산교대가 각각 지원하면 결국은 한 장은 1단계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한 장은 사장되어 버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고민하고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지역 주요 15개 대학을, 물론 이걸 뭐 서열을 매겨서 15개 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서울 지역 15개 대학을 보게 되면 수능 전에 실시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연세대가 10월 16일 날에 수능을 보기 거의 한 달 전쯤 연세대학에서 추천형 전모집 단위가 시험을 보게 되고, 성균관대, 이화여대, 고려대의 계열 적합성의 보는 대학들도 대부분 수능 전에 인문 계열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의 경우에도 연세대학이 10월 15일 그리고 성균관대가 10월 22일처럼 주로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대학들을 꼭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러 가서 오히려 면접을 잘못 봤을 경우에 멘탈에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세대학을 합격을 최종 목표로 하고 연세대학을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추천형 전형이 가장 우리 울산 지역 학생들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 전에 가더라도 자기의 어떤, 나는 멘탈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 사고로 가진다면 한번 지원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면접이라든가 수능 같은 경우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오히려 한 달 전에 갔을 때 면접을 보고 나서 자기가 실망을 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특성을 잘 고려해서 수능 전에 볼 것인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갈 것인지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요 15개 대학의 인문계열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일정들입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활동 우수형하고 지역균형을, 기회균형을 다르게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모집을 하고, 서울대는 11월 25일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11월 26일이 연세대학교, 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가 같이 선발을 하는 전형들이 이렇게 면접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면접하는 것이 오전인지 또는 오후인지, 그리고 자기 전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도 경희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울산 아이들이 중앙대 다빈치 인재와 경희대 레오르네상스를 동시에 넣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1등급대 후반과 2등급대 극초반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건국대 KU 자기 추천을 넣는 학생들이 많은데,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가 특히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전형이 결국은 12월 3일 토요일 날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자기가 1단계를 합격했을 경우에 모두 가는 게 오전 오후로 가는 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꼭 따져보고, 대부분 입학사정관들에게 고민이 수능을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정이 다른 대학하고 중복이 된다고 좀 조정을 할 수 없느냐라고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일이 같으면 일단 조정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전형 지원을 할 때에 대학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4일 그 경우에도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가 특히 시험을, 경희대 레오네상스의 경우에는 한의대 인문계만 보게 됩니다만 중앙대하고 건국대의 문과대학이 인문계의 경우에는 중복된다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연계입니다. 자연계의 수능을 실시한 이후에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에 11월 19일이 연세대학은 인문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토요일 날이 서울대하고 일반 전형하고 연세대 국제형인데 실제로 울산 지역에서 국제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뭐 울산 외고 학생들이라든가 극히 일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11월 26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1월 27일의 경우에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이 같이 중복이 되고 있고 12월 3일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와 중앙대, 건국대가 일부 학과들이 중복 같은 날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꼭 전형 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보면 경희대의 경우 수원 캠퍼스, 국제 캠퍼스하고 서울에 있는 인문계 캠퍼스하고가 또 면접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중앙대하고 건국대도 자연계열이 상당히 중복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이런 전형들이 거의 같은 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꼭 좀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수능 전에 실시하는 좀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의 면접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을지대라든가 명지대처럼 이렇게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년도 면접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대부분 명지대하고 가천대가 10월 20일 날 같은 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이 강원대와 동덕여대가 같은 날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가천대하고 그다음에 동덕여대, 강원대, 상명대 정도가 수능 전에 인문계열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고 자연계의 경우에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의 경우에는 가천대라든가 명지대, 강원대, 동덕여대, 상명대, 인문계와 똑같이 이런 대학들을 수능 전에 가기 때문에 반대로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경쟁률이 수능 이후보다도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전에 가는 게 나는 유리하다. 나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게 더 유리하다를 자기의 특성에 잘 맞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전형으로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문계의 수능 이후에 중하위권 대학을 보게 되면 수능이 끝난 그 주에 바로 11월 19일이 인하대하고 성신여대가 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11월 20일 날에 세종대, 성신여대, 덕성여대가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 대부분 학생들이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가는 주로 국민대, 숭실대, 경기대에서 주로 동일하게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11월 19일 수능을 치는 그 주 토요일에 아주대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와 세종대 장애인재가 같은 날에 면접을 보게 되고 11월 20일에 인하대, 아주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세종대 등 많은 대학들이 11월 20일에 자연계열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도 아주대, 서울과기대, 국민대, 숭실대, 경기대, 인천대가 같은 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런 같은 대학, 이런 대학들에 지원을 할 때는 면접 일자 그리고 면접 시간을 꼭 확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12월 3일에도 면접을 실시하는 자연계열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숭실대, 중앙대 안성은 캠퍼스, 그다음에 서울여대 가톨릭대학이 주로 12월 3일에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평가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입니다. 전년도 이제 선배들이 면접을 보고 와서 면접 이 진행 방법을 모르고 가서 많이 힘들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의 유의사항뿐만 아니라 면접고사를 안내할 때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면접평가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를 대부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보고자 하는 대학에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아무래도 마음에 심적으로 부담감이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면접의 절차는 대부분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고 면접 당일날 학교에 가게 되면 가수험 번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원서를 접수했던 수험 번호가 아니라 가 번호를 주게 되고 대부분이 휴대폰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실로 이동해서 면접을 보고 기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절차가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건국대의 경우에서는 면접 전 대기실로 가서 유의사항이라든가 뭐 휴대폰 걷기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접 고사실로 이동을 해서 면접 보고 그리고 기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현장에 가게 되면 휴대폰을 먼저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유의할 사항을 전달하고 그다음 가 번호를 부여를 해서 절대 학교와 관련된 거라든가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체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다음에 면접 고사실로 이동해서 면접을 보고 퇴실을 하는 구조입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3대1 면접이거나 아니면 2대1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한 6, 7개, 5개에서 7개 정도의 면접실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명은 교수님, 한 명은 입학사정관, 그래서 한 5개, 두 분이 한 명을 면접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입시를 하게 되면 대기실에서 휴대폰 걷기, 그다음에 주의사항을 듣고 난 다음에 면접 1에서 면접 5까지 5실을 이동하면서 인성과 관련된 거, 상황 면접, 문제 해결 면접,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경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명대 의예과의 경우에도 면접위원 2명이 학생을 한 10분 정도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주로 면접고사장을 이동하는 MMI 면접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의예과뿐만 아니라 약학과의 경우에도 2명이 한 명을 면접을 주로 보는 것으로 주로 창의성, 인성 가치관, 그다음에 뚜렷한 목표의식, 그다음에 대학에 입학한다 해서 수학계획, 그다음에 어떤 사고력, 그다음에 표현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영남대 의예과나 약학과의 경우에는 면접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하기 때문에 영남대 의대나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꼭 전년도 면접 문제뿐만 아니라 올해 모의 면접 문제도 꼭 한번 확인하고 연습을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작년부터 면접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대부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블라인드 면접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녕하세요,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대학을, 자기 소속의 학교를 이야기하거나 자기 학교에서 특히 유명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게는 0점 처리에서부터 감점을 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이 각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블라인드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유의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대학의 공정성을 기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 그 자체의 학생만으로 보는 것이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라든가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뒷 배경을 배제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시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교복 착용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험표도 대부분 가수험표를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학교를 상징하는 체육복이라든가 학교를 알 수 있는 교표, 마커 이런 것들은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생의 이름이나 학생의 수험번호, 학생의 소속 고등학교,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사회적 지위, 그리고 교회의 어학 능력뿐만 아니라 수상 능력에 관한 것을 일체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블라인드 면접이 조금씩 유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꼭 면접에 1단계를 합격하고 또는 일괄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꼭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유의사항을 꼭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면접에 대한 주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면접 평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면접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면접 평가 준비를 위한 자료를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 평가 자료 찾기 첫 번째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면접 후기 자료집입니다. 대부분의 전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 면접 후기 자료집이라든가 아니면 면접 전형 자료집 이런 자료집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도 매년 울산교육청에서 면접 후기 자료집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각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그다음에 전형별로 어떤 전년도에 또는 재작년 또 그 재작년에 어떤 문제를 면접에서 받고 선배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료집은 선배들이 전년도에 면접을 보고 그리고 선배들이 조언을 했던 것들이 가장 좋은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울산교육청에서 발간한 경우는 물론 서울 지역도 잘 돼 있지만 가장 울산대학에 지나간 학생들이 가장 많지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 대학의 교육청에서 만든 후기 자료집이 훨씬 더 그 대학에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대학에 면접을 본다 예를 들면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 만든 전형 자료를 보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만들었던 면접 후기 자료집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고 또 각 교육청별로 수험생들의 답변을 달아놓은 자료집도 있지만 그냥 문제만 수록해 놓은 자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자료집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학교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서 전년도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어떤 면접 문항이 출제되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면접 평가를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각 대학별로 발표를 합니다.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화면에 첩대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대학이 있는 반면 어떤 대학은 다소 좀 이게 감추어 놓은 의도는 아닐 텐데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 발표 공간을 다 찾아보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면 자기소개서 하는 팁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접 문항에 대한 팁 그리고 전년도 출제되었던 면접 그리고 선배들이 면접을 봤던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참고하는 가이드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지원하는 학생이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게 되면 거기에 면접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면접 고사의 절차는 어떤지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과대학뿐만 아니라 공과대학 전체 학과의 전년도에 주로 학생의 활동과 관련된 물어봤던 유형의 문제들을 아주 전형 교과별로 자세하게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일부 학과만을 선생님이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 저런 활동의 학생의 활동들을 물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보게 된다면 학생이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 주로 활동했고 발표했고 지식을 확장해 나갔던 주요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꼬리 문제를 포함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간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참고해서 자기 학생부와 자기 소개서를 보고 만약에 입학사정관이 나에게 묻는다면 전년도 유형의 문제 형식으로 묻는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를 물을까 고민 한번 해본다면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건국대학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에는 과목별로 주요하게 물어봤던 이렇게 문제 세 문제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뭐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개요 융합과학기술원도 대해서도 안내를 해놓고 있고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면접 평가 자료찾기 세 번째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학생들이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창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쳐봐도 되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 대학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요청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각 대학별로 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고려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에 면접을 봤던 문항이 가나다라 이렇게 4개의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 그리고 어떤 답을 해야 높은 고득점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자세하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기본적으로 보러 가겠다는 학생이 이러한 어떤 기준, 답변 요령, 그다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한다면 거의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합격률을 높이는 데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산대학의 경우에도 부산교육대학의 경우에도 작년에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어떤 유형이 출제되었는지가 볼 수 있고요. 전년도를 보게 되면 뭐 청주교대, 진주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에서 주로 출제된 문제들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짧은 제시문 주고 교육과 관련돼 있는 특히 초등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런 핫한 내용을 제시문을 주고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이 대부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평가 기준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발을 목적으로 합격하고 불합격할 시킬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채점 기준에 맞도록 답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면접고사 평가 자료 찾기 네 번째로 대학 입학처나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면 각 대학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에는 매년 인재발굴처에서 인문계, 자연계 면접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어떻게 면접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한 번쯤 시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가는 길을 알고서 면접을 준비하면 더 좀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서류 기반 면접에서 주로 물어보는 문제들은 어떤 질문을 주로 많이 할까를 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서류 기반의 면접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대학이나 대학에 예를 들면 땡땡 대학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보세요. 다른 대학도 많았을 텐데 우리 대학에 지원한 동기를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보세요. 라든가 아니면 입학 후에 학생이 학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졸업 후에 자신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한번 소개해 볼래요? 그리고 3년간 지원 학과를 이 땡땡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 면접 질문 유형에 대해서는 아주 똑부러지게 연습을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교과 영역의 경우에는 담임쌤이나 교과선생님이 써준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이 면접 문항을 만들게 되는데 대부분이 가장 좋아하는 교과목은 뭔가요? 싫어하는 교과목은 뭔가요? 또 싫어하는 과목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라든가 교육과정 속에서는 예를 들면 공대의 경우 물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왜 물리 과목을 듣지 않았나요? 또 자기소개서에 땡땡 활동이 있는데 이 땡땡 활동에 대한 개념을 묻거나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그리고 이 활동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특히 하락했거나 특히 상승했을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3학년 1, 2학년 때는 내신이 어느 정도 좋았으나 3학년 때에 모든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성적이 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주로 물어봤고, 성적이 급격하게 오른 학생들은 특히 나름대로 자기만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학 영역이나 과학 영역이 특정한 과목이 우수한 경우에는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많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활동이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3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뭔지, 그 이유는 뭔지, 그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고, 자신 3년간 자기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동아리 활동은 뭔지, 그 동아리 활동이 지금 지원한 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좀 더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는지 라든가,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탐구 활동이나 보고서를 썼다고 한다면 그 보고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썼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3학년, 전년도도 그렇습니다만 봉사활동이 특히 많은 학생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대학은 아마 올해도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대부분 봉사활동에서 가장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라든가 특히 동아리 학교에서 어떤 도우미 활동을 했다거나 교내에서 봉사를 꾸준하게 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게 됐던 동기, 하면서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역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진로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주로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 학기별로 한 개씩밖에 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상 경력에서 특히 의미 있는 상의 경우에는 그게 어떤 상인지, 그리고 수상명이 다소 어려운 수상명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수학과 관계되는 건지 영어와 관계되는지를 잘 분간이 안 될 경우는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어떤 학생에게 주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상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 그리고 배운 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독서활동의 경우에는 전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독서활동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의 수상도 대부분 경시대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상이 축소되는 경향이었고, 봉사활동도 대부분 축소되고, 세특의 경우에도 공동학습이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독서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독서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평가하는 모니터를 보게 되면 독서 활동이 지원 학과에 평균이 108건인데 나는 몇 건이고, 그리고 1학년 때 몇 건, 2학년 때 몇 건, 3학년 때 몇 건을 읽었다는 게 표로, 그래프로 딱 자세하게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국어와 관련된 교과, 영어와 관련된 교과가 한눈에 그래프로 지원자 전체의 국어 교과와 관련된 게 10건이다. 그런데 지원자는 2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책을 특히 많이 읽었다고 한다면 그 많이 읽게 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기억에 남는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출결 사항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병결이 예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우인데, 병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이 주로 2회, 3회가 되는 경우에서는 꼭 성실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주로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생부에 출결 사항이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가 또 결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성실성에 있어서 감점을 당하지 않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의 경우에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해보세요라는 말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장점과 단점 2개를 예를 들면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장점만 이야기하고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채점표에 보면 장단점을 모두 이야기했는가라고 채점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질문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2개를 모두 답변을 해야 되고,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보다는 자기가 극복 가능한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고,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의 활동이나 또 리더십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나 또는 뭐 장치 활동이라든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까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예를 들면 3년간 꾸준하게 예를 들면 간호학과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간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수험생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또 3년간 학교 생활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천하고 추진했고 그런 어떤 결과를 이루었던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질문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건국대 학생부 종합 가이드에 보면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는 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소에 활동한 내용을 잘 기록하는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3년간 활동했던 걸 기록해 주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면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어본 다음에 자기가 기재되어 있는 활동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거기서 맡았던 역할, 그걸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얻은 결과, 그리고 거기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모의 문항을 만든 다음에 동료들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모의 상황 면접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에 제출했던 자기의 서류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은 입은 하나인데 기가 둘인 이유는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전년도 면접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학생이 계속 이렇게 되물으니까 오히려 짜증이 나더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짜증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정확하게 교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은 자기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고 그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대부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학생이 부족했거나 또 잘했거나 또 하고 싶은 말을 못했을 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을 잘못 봤다고 생각한다면 잘못했던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고, 자기가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고,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과에 꼭 합격하고 싶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대학이나 그 학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멘트를 꼭 좀 준비해 가야 된다. 그리고 면접은 한 개의 문항을 답변을 잘못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면접평가에서 면접관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지원 동기를 물어보거나 또는 30초에서 1분 정도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물어보면서 그 활동에 대한 개념, 주요 활동했던 활동의 개념이라든가 활동의 과정,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됐던 어떤 결과,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또 다른 학과도 많은데 굳이 이 학과를 전공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지도 물어보고, 이 학과에 필요한 자질은 뭔지도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한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학업 계획으로 4년간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과 제일 싫어하는 과목을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을 대부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싫어하는 이유, 그다음에 싫어하면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겠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물어보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을 낯선 곳에 갈 때 또 딱 두세 개만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인가 라는 걸 통해서 그 학생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관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롤 모델을 물어봤을 때 지원학과와 관련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롤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자기 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롤 모델로 삼는다고 했을 때 참 이 집안은 참 부러운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자기 부모를 롤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직한 가정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롤 모델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원학과와 관련된 롤 모델을 전혀 모르고 롤 모델이 전혀 자기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부모님을 롤 모델로 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진짜 도움을 많이 줬던 선생님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롤 모델을 하고 그 이유가 적절하게만 대답이 된다고 한다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학생의 임원이나 반장, 부반장이나 동아리 부장을 했던 경우 학생들의 경우에는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뭔가, 그리고 위기 극복 관리 능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3년간 반장을 했네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뭔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반장이나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독서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1학년 때
책을 읽었던 책을 물어봐서 학생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1학년 때 올해 1학년 때 책은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3학년 때 지원학과와 관련된 책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3학년 때 읽었던 전공과 관련됐던 독서활동을 이야기해서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난처한 경우가 학생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입력은 했는데 교수님께서 면접관이 면접을 할 때 어떤 책을 읽었네요 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요? 하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도 아이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생이 독서를 읽었다고 자기가 제출해 놔놓고서 읽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 물어본 교수님들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몇 학년 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이 안 난다. 몇 학년 때 읽었는지를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면 답변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그 책에 대해서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최근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책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대부분 교수님들이 그러면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지. 안 돼. 그건 아니니까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교수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을 자신이 기억이 잘 나는 책을 물어봤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억에 나지 않는 책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대학에서 이렇게 협업으로 이렇게 팀 과제를 많이 주기 때문에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팀을 이루어서 뭔가를 성취했던 사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자기가 발표라든가 아니면 합창제라든가 또는 체육대회에 줄다리기를 했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업을 이루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던 것 정도도 좀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거의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자, 네 번째로 모의 면접을 위한 단계별 준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면접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각 문항별로 어떤 문제를 물어봤는지를 우리가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없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는 거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손발짓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좀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위한 단계별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면접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서울 쪽으로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고 북쪽이 수도권인데 남쪽을 북쪽이라고 착각한다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전형, 최종 입학 전형안이 결국은 내가 면접을 하고 면접을 몇 프로를 보고 어떤 유형의 질문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시행 계획을 찾아보고 면접 시간은 언제인지 어떤 유형을 보는지 그리고 평가 요소 및 배점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로는 입시 전형 요강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나 아니면 교육청의 면접 후기 자료집을 통해서 전년도에 어떤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런 출제를 하게 됐던 의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선배들은 어떤 답을 했을 때 그 합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되면 3단계가 되면 확인을 했으면 학교생활기록부 다시 말하면 제출 서류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는 대학이 있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또는 많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추천서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별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것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질문을 만드는 작업이 3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4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조금 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에서 문제를 만드는 거고 이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문제를 축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5단계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모의 면접은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촬영을 하면서 혼자 해도 되지만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 동료들 같이 해도 되고 또 선생님을 모셔놓고서 학교에서 모의 평가를 하는 면접 평가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되면 자꾸 자기가 부족했던 면을 알게 되고 점차적으로 수정하게 된다면 실제 면접에서는 모의 면접보다도 훨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었고 전년도 선생님이 지도한 어떤 경험을 미뤄보면 한 일주일간은 학생들 같은 경우가 답변할 줄을 몰라서 물어보면 계속 버벅거리다가도 이제 컴퓨터로 가지고 자기가 답변한 것을 치고 그리고 한 일주일간은 계속 외우고 그다음 2주부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모를 때는 그 자기가 정리했던 걸 보고 답을 했다가 또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아예 그 정리한 것을 이렇게 전혀 배제하고 답변을 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니까 한 2주 정도를 하니까 아주 면접에 능력이 크게 실력이 향상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지도다.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면접에 대한 어떤 저항력, 그다음에 면접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 이런 것들도 기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이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면접이 실시되고 나면 참여 학생이나 또는 참관했던 면접을 실시했던 선생님들에게 모의 면접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했던 거, 잘했던 거, 고쳐야 할 점을 수정 보완해서 또다시 반복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 올해 2023학년도 울산 지역 학생들의 면접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편적으로 모의 면접을 할 경우에 혼자 하기보다는 모의 면접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꾸미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2명 내지 3명이 스터디를 꾸며서 모의 면접 예상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영상 촬영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물어보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돌아가면서 다른 학생이 답변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두면 그것이 돌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2, 3명이 팀을 짜서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7번째 보면 단점을 수정하여 모의 면접을 계속 반복한다고 한다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의 면접 볼 때하고 실제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들 앞에서 볼 때의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은 훨씬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반복이죠. 반복을 하게 되면 면접에서 친구들하고 했던 말,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설령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더라도 임기응변적으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진주교대를 한 2점대 중반 정도 되는 학생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거의 한 예상 문제를 한 40문제 정도를 예상 문제를 가지고 한 2주 정도를 지도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이제 어려워하고 버벅거리다가 2주째 되니까 매우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주교대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한 10문제 가까이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한 7문제는 그 40문제 뽑은 예상 문제 안에서 나왔는데 3문제가 준비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문제를 자기가 그 40문제 연습했던 문제를 종합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답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주교대가 한 2.3등급, 2.5등급 되면 최초 합격하기 힘든데 이 학생은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도 면접을 되게 잘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예상 문제를 통해서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오고 내신의 불리함을 한 0.5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면접 예상 질문지 만들기입니다.
면접 예상 질문지의 경우에는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기소개서나 학생부를 보고 전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 맞는 학과에 맞도록, 자기에게 맞도록 문제를 이왕이면 많이 만들어서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문제만큼은 꼼꼼하게 학생부를 분석하고 자기소개서를 분석해서 면접 문항을 이렇게 질문 문항을 만듭니다. 여기도 보면 자기소개서를 해보세요. 다른 대학 경영학과도 많은데 우리 대학 경영학과 지원한 이유는 뭔가요? 하고 전년도에 물어봤던 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자기한테 전년처럼 물어본다면 어떤 문제를 물어볼까를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실제로 대학에서는 한 10문제도 안 물어보겠죠. 하지만 학생의 문제는 한 30문제, 40문제를 만들게 돼서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발 문제가 오더라도 거의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답변을 하게 되면 무난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모의 평가에도 참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교대의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죠. 그래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전년도 기출문제에 또를 통해서 출제 원칙 그리고 모범 답안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다른 대학 예를 들면 진주교대를 간다고 한다면 진주교대만 문제만 볼 게 아니고 청주교대, 춘천교대, 뭐 예를 들면 경인교대, 부산교대 이런 다른 대학의 문제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라든가 또는 수시에 가지만 정시의 문제도 비슷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답을 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교대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과와 관련된 그 해의 핫 이슈가 뭔지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입장과 그다음에 교육관을 확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질문 답변 방식은 경영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뭔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에는 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각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후기 자료집에 보면 특히 자기하고 관계없는 학과라도 답변을 아주 잘한 그런 선배들의 어떤 답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의 것으로 약간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경우가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과에 지원한 이유를 물었을 때 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는 경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원래부터 사회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언어나 무역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 영업이나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업무들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원 동기와 관련된 거죠. 결국 제 목표가 가장 어울리는 학과가 경영학이었고 경영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뭐 리더십도 키웠고 또 그다음에 경제 수학도 수강을 했고 또 그다음에 경제 경시대에서도 뭐 수상을 했다거나 아니면 교내 수학 경시대에서도 나름대로 상은 못 받았지만 이런 결과를 활동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키웠다거나 이렇게 자기가 이 지원학과에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뭐 책도 읽었다라든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든가 또는 울산의 경우 공동 거점형 학교에 참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자신의 장점을 부각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가장 의미 있었던 게 반장이었다 또는 학생회다 또는 동아리다 아니면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과목의 어떤 팀장을 맡았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그 활동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고 공동 거점형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나의 수업에서 시작했던 출발이 점차 학생들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지식을 시켜 나가는 활동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든가 또는 뭐 사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표현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지원학과와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고려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이 대부분 보면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을 한번 갑작스럽게 교수님이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말, 그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해서 인경변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은 지원학과와 관련된 내용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원학과와 관련된 지원 동기를 짧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해줘야 이 학생이 진짜 이 학과를 오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공 적합성은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대학에 입학해서 다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도 탈락을 안 하는 것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면접이라든가 입시 전형을 통해서 귀한 인재를 선발해 놨는데 그 학생이 1학기를 마치고 다른 대학을 가버리거나 한다고 한다면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그런데 결국은 대학에서도 전공 적합성에 맞는 학생이 결국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공부도 잘한다라는 걸 대학에서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전공 적합성하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전공 적합성하고 좀 관련되고 자기가 그과에 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고 3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최종 목표 진로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울산대 전년도에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에서 답변을 했던 자료입니다. 물론 울산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막 자세하게 답을 하자고 간결하게 답을 해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좀 압축해서 울산대를 준비한 학생들도 답변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울산대의 경우에 경영 컨설턴트가 된다고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 생각하느냐, 왜 경영 컨설턴트가 되려고 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학년이 오를수록 성적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계기를 통해서 학생이 공부를 열정적으로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서부터 꿈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형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협동학습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학생들이 마스크만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잘 몰라서 친구하고 3년간 같은 반을 해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우 관계에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어려운 대인 친구 사이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뭐 운동과 연관시켜서 해도 되고 같은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줬던 어떤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 같이 어울렸던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간호학과에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봉사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고 또 간호학과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최종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 학생들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주로 인문계의 제시문 기반으로 면접을 볼 학생들이 많을 텐데 특히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질문이 잔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런 답은 탁월해, 이런 답은 우수해라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희대 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는 답을 할 때 저는 이러이러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당위적 차원, 안보적 차원, 인도적 차원, 경제적 차원, 국제적 차원처럼 다 방면에서 언급을 해줘야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라기보다는 어떤 인도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지출의 차원이라든가 자기 지원 학과와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경영학과 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당연히 어떤 안보, 어떤 남북의 대치로 인해 가지고 투여되는 어떤 어떤 군사 지원비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주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 각도로 답을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제적 차원에서 왜 필요하지 않는지, 정치적 차원에서는 왜 필요하지 않는지, 사회적 차원, 국제적 차원 이런 것 따라서 결론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에 이런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제시된 항목들입니다. 고려대 심층면접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래서 고려대 심층면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문을 분석하고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년에 내신은 1등급 때 극초반이면서도 제시문을 분석을 주어진 시간 안에 못해서 탈락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제시문 분석에 대한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제시문을 정확하게 제시문 4개가 나오면 2개는 어떤 입장, 2개는 어떤 입장이고 차이는 어떤 것인지 그걸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사례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고려대 심층면접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식이 소개서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를 여러 번 읽고 예상 질문을 좀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이 교수님들이 혀를 찌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외워온 학생들에 의해서는 전혀 다른 질문, 돌발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달달 외우게 되면 학생이 중간에 생각이 안 나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해서 사례를 좀 첨가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고려대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인재 발굴처 홈페이지에 모두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출력을 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를 보면 기출문제가 대부분 제시문 기반 면접이다 보니까 제시문 분석에 가장 큰 공을 들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시문 분석이 한 2, 3년 문제를 풀어봐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고려대 지원하는 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연세대의 문제와 면접의 문제와 고려대의 면접 문제, 서울대의 면접 문제가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석하세요, 비판하세요, 비교하세요, 설명하세요, 이런 부분을 제시문을 가나다라 또는 마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시문 분석을 좀 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려대의 자연계의 경우에는 타 대학의 어떤 논술 문제나 인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문제나 제시문 기반의 수학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참고해서 답을 쓰는 요령을 자연계 같은 경우는 좀 연습하는 것이 좋겠고, 평소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연습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접 문항별 답변 사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학에 지원하는 이유, 선발 이유, 또 학생을 선발해야 될 이유, 또 지원 동기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했지만 꼭 좀 준비하고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제대 의예과에 전년도 MMI 면접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주게 됩니다. 자, 인제대의 경우에는 5개 내지 6개의 면접실을 이동하면서 주로 2분 내지 3분 똑같은 문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걸 읽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이게 응시자가 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인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제시문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성균관대 의예과의 경우에도 제시문을 간결하게 주고 만약에 지원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면서 상황 판단력, 문제 해결력, 인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의예과 면접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걸 한번 본다면 먼저 입학사정관이 적어도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대학의 인재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대학별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도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재가 다르듯이 대학에도 추구하는 인재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리더십이 강한 학생을 기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학문적 인재를 기르는 대학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봉사정신이 아주 강한 또는 협동정신이 아주 강한 그런 인재를 기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뿐만 아니라 학과 인재상도 발표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재사항은 자기의 답이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꼭 파악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십이 아주 강조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답변을 할 때 자신의 리더십을 마음껏 부각을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인재상이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또 그 대학의 인재상에서 좀 약간 또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재상을 꼭 파악해야 되겠고 지원학과뿐만 아니라 교육 목표, 교육 과정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대학의 교육 과정이 그 평가 항목에 클릭을 하게 되면 수험생들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물리를 듣지 않았다거나 경제 수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수학을 듣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학생의 성적이 예를 들면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지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이 예를 들면 200명 중에서 내가 국어가 몇 등까지 예상 등수까지 채점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등급도 머리에 2등급인지 아니면 끄트머리 2등급인지도 다 파악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 과정에서 자기가 개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유불리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거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은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이다 보니까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아마도 이 부분에서 최근에 지원학과와 관련된 이슈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정리해 둘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은 딱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답을 길게 하게 되면 10문제 물어볼 걸 2문제밖에 못 물어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학생은 한 명이 답변을 하지만 교수님은 하루 종일 듣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답은 간결하게 핵심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근거를 그 다음으로 말하는 두갈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 포인트를 잡지 못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꾸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교수님들이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고 교수님이
이 질문에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간결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질문을 할 경우에도 전혀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방향이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도 출제 경향을 알아야 되듯이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채점의 출제의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해야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면접을 위해서는 면접 준비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기출문제, 대학의 동영상, 모집 요강에서 되어 있는 면접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각 시도에서 발간되는 면접 후기를 통해서 문제를 축출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해보고 그리고 답변할 때는 자신만이 답을 잘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줄줄 그냥 외워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외운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꼬리 질문이라든가 중간에서 말이 막히게 되면 아예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을 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학생이 답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경적되거나 표정, 손짓, 발짓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에 유니스트 면접을 봤을 때 학생들이 다리를 떠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긴장해서 그런지 다리를 덜덜덜덜 떠니까 교수님들이 인상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기도 모르게 발을 떨고 있지는 않은지 손을 막 비비꼬거나 또 손 동작을 막 너무 이게 경직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를 잘 좀 이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가장 또 좋은 것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면접은 면접실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가 면접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답변을 마치는 게 면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똑똑 두든다든가 그다음에 면접관에 가기 전에 가벼운 목례를 하고 면접관이 앉으라고 하면 이렇게 앉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앉는 자세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손을 무릎 위에 둔다거나 또 배 위에 둔다거나 바른 자세로 하고 항상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면접관이 2분, 3분이라고 한다면 골고루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손짓 발짓을 해야 오히려 더 자신감 있는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면접 복장은 지금은 사복을 입을 수밖에 없고 교복을 절대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복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어떤 체육복, 그다음에 학교를 상징하는 교포 이런 것들도 절대 입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진한 화장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목걸이, 화려한 목걸이, 반지, 귀걸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교수님들이 대부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년도에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머리를 묶거나 아니면 머리 뒤에 있는 머리망을 거물망을 하고서 대부분 밑에는 검정색 치마, 위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복장, 이런 복장들은 오히려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접 복장을 좀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답변을 할 때는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고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2, 3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잘 외워가거나 잘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답변할 수 있지만 돌발 면접 문항이라든가 또 꼬리 문항에서 자기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답변을 못하면 표가 나기 때문에 항상 2, 3초 정도, 한 2초 정도 하나
둘 정도 하고 답을 해야 그 2초 동안을 돌발 면접 문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답변할 때는 항상 결론부터 두 갈씩으로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주로 근거를 1개 내지 2개 또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3개를 드는 게 좋습니다만은 시간에 따라서 1~2개 정도 부연 설명하거나 근거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할 때는 모든 답변을 할 때 비슷한 어떤 어조, 속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아는 문항이 나오면 빠른 속도를 답을 하고 모르는 걸 할 때는 버벅거리게 되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천천히 답변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울산 지역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가 표준어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투리를 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게 보려고 하면 대부분의 서울의 지역에서 면접을 보는 교수님들은 서울 사람들입니다. 사투리를 모르죠. 그러면 사투리를 안 쓰도록 하고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말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특히 경상도 쌤도 지금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답변을 할 때 좀 천천히 답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심할 경우는 면접관하고 학생들하고가 한 3m 정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답변을 하고 답을 또박또박 하는 연습. 평소 때 친구한테 할 때보다도 훨씬 좀 천천히 해야 그것이 교수님들이 귀에 쏙쏙 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이 말을 할 때 교수님들이 제대로 알아듣는지를 표정을 좀 봐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자꾸 고개를 까딱까딱 하거나 기우뚱하면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구나를 생각하고 말을 좀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표준어를 안 쓰고 또박또박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교수님은 계속 학생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계속 가우뚱가우뚱 하는데 그 상황도 모르고 혼자서 신나가지고 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불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상황의 분위기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모르는 내용을 아는 척해서도 안 됩니다. 교수님들은 하루 종일 면접을 보고 그 면접을 몇 년간을 반복해서 본 분들이기 때문에 저 학생이 어떤 상황이구나 알고서 답변을 하는 거구나 모르면서 아이가 가정에서 말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다음 질문을 넘어가거나 또는 모르면 모른다고 힌트를 달라고 하거나 이러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에도 학생들의 모의 면접을 해보면 학생들이 긴장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설이라든가 작년에도 모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물어봤는데 학생이 혼자말로 에이씨 하고 미치겠네 하고 이렇게 욕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교수님들 앞에 듣기는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자기가 모르는 거에 답을 알고 있었는데도 답변을 못하는 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자책감으로 욕을 하겠지만 교수님 앞에서 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교수님들은 불쾌합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욕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혼자 욕하는 경우가. 그래서 특히 자기가 동영상으로 촬영해보고 혹시 욕설이 아니더라도 조금 비속어가 나오면 특히 조심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말끝을 흐리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크게 말했다가 뒤에 말끝을 흐리게 되면 뭔가가 모르는 것 같고 자신감이 얻게 됩니다. 따라서 크게 말하되 같은 톤으로 말끝을 흐리지 않고 일관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손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손짓 발짓이라든가 얼굴 표정은 좀 적절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자신감 있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또 오히려 열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시선은 면접관들을 한 면접관은 주로 채점하기 때문에 수험생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 골고루 한 번씩 얼굴을 이렇게 봐주면서 수험생을 안 보는 것은 그 면접관은 채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채점 기준표를 보고 채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물어보는 면접관의 미간이나 코를 보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손짓 발짓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얼마 전에도 이제 면접을 주로 우리 울산 지역에서 많이 가는 모 면접관을 선생님이 만났는데 학생들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떠났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너는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니 안 필요하다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가 교수님이 이제 반론을 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니, 너의 주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니 하니까 학생들이 네 그렇네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요렇기 때문에 요렇다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꼭 자기가 어떤 일관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자꾸 이제 짓궂게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약간 이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답변을 할 때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A와 B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나만 답변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거는 학생이 제대로 듣지 않는 거죠. 면접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거, 경청하는 자세도 면접 채점 점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고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A는 요렇고 B는 요렇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돌발 상황을 대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전혀 예상 밖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차분하게 질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숨을 크게 쉰다거나 아니면 교수님한테 오히려 교수님 너무 긴장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만 힌트를 주면 답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시간을 약간 좀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긴장하여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교수님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질문을 두 개를 동시에 받았을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힌트를 조금만 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든가, 자신이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교수님이 답변을 보고 별 표정이 틀린 표정 같다 그런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교수님 앞번 두 번째 물어봤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난처한 질문을 순발 적응력이라든가 학생의 인성을 물어보고자 할 때 의외로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든가, 이 질문의 교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요런 질문이 인데 맞습니까? 라든가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거나 그다음에 질문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또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어떤 지원 동기라든가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말, 열정, 포부, 그리고 자신이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를 곁들여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야, 저 학생이 끝까지 답변을 열정을 가지고 하는구나, 저 학생 진짜 뽑아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드러나도록 답을 해줘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간호학과에 자기 별명이 미래 간호사고 비상약을 늘 가지고 다녀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떤 약은 그 학생한테 가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호학과에 대한 꿈을 키웠다는 이야기고요. 화학과를 지원한 학생은 바이올린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은 오래될수록 소리가 깊어지고 다른 악기에 비해서 아주 소리도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조금은 교수님들이 보기에 부족할 수가 있지만 4년간 이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어떤 우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한다면 졸업할 때는 더 풍부한 소리를 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인재로서 사회에 나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삼행시로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수님들의 뒷이야기로 보면 삼행시 제발 짓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너무 지루하다. 한 명이 하면 그게 생소해서 괜찮은데 삼행시를 짓겠다라고 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과에 대한 열정, 자기가 준비해왔던 과정, 꼭 지원하고 싶은 어떤 자기의 어떤 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진솔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2컷 남았습니다.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면접 팁을 이야기하면요. 반드시 지원 동기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서 물어보니까 꼭 준비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 지원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는 지원 학과에 대한 열정과 학생의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라는 거고, 대부분이 독서를 많이 물어보게 된다고 합니다. 독서를 물어볼 때 그냥 독서를 책을 읽었습니다라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물론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책을 읽게 된 계기, 그걸 또 대부분 수행평가에서 읽었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단원에서 뭔가를 배웠었는데 이걸 알고 싶어서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하고,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 깨달았던 내용,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한번 암기를 해서 전달해 주면 자기의 어떤 인성하고를 꿈하고를 연결시켜서 일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머리를 만지거나 다리를 흔들거나 막 혼자서 욕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걸 특히 주의하고 대답할 때는 큰 소리로 대답해야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긴장된 상황 속에서는, 학생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목소리가 자꾸 들어갑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는 게 좋고, 전공과 관련된 책을 1학년 때 읽었네요 라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최근에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었던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최근에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었던 걸 이야기해줘도 교수님은 오히려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에 나오는 생기부를 그대로 외워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이미 수험생들이 제출한 학생부를 이미 다 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이 선생님들께서 세특을 써준 것에 이 학생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활동에 참가하게 됐던 동기, 활동 과정,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원학과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학과에 대한 열정, 자신감, 이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면접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입시 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어떤 면접을 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사교육을 줄이고 오히려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면 선생님은 만족합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연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올해 우리 울산 지역 수험생들이 면접에서 전년도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꼭 입학하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